안녕하세요, 정반장입니다. 오늘도 의식의 흐름대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코비드 데이터는 거의 계속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환자실 숫자가 조금 늘었다 그 정도. 그리고 12세 이상 백신 접종 끝난 사람이 91%에서 92%, 1% 상승했다. 그 정도 눈에 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멜번은 이제 빅토리아 주의 주도이죠. 그리고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보수 연합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당 당수 스콧 모리슨이 호주 수상을 맡는 거고, 그 다음 국민당 당수가 부수상을 맡고 있죠. 지금 현재 부수상은 바나드 조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해외에 이제 출장을 나갔습니다.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들어오는 일정인데, 그저께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어디가 엄청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입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하고 다리 쪽이 약간 좀 아프고 그 정도 그랬는데, 호주에 있었으면 별거 아니라고 넘어갔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백신도 다 맞았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나 자기가 지금 영국에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받아보자 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더니 이게 덜커덕 양성 판정이 난 겁니다. 지금 이게 오미크론 변이다 아니다 이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 것 같고, 일단 자신을 수행했던 팀들 다 검사 받았는데 다행히 모두 다 음성 나왔고 혼자만 달랑 양성 판정 받은 겁니다. 미국에서 SNS에 관련된 무슨 규제나 규칙, 법령 이런 거 좀 이렇게 배우고 서로 협조도 구하고 이러려고 갔다가 지금 호텔에 꼼짝없이 10일 동안 백신 다 맞았으니까 10일 동안 혼자서 격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까 라디오 들어보니까 어제 그 이야기는 했거든요. 자기가 미국에서 걸렸다기보다는 영국에서 걸린 거 아니겠냐, 그러고 미국 온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 했는데, 영국에서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격리에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검사도 다 받고 지금 영국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인터뷰를 잠깐 들었더니 딴 건 괜찮은데 호텔방 안에 혼자서 이렇게 처박혀 있으니까 너무 좀 그렇다, 제일 걱정이다 그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따로 아픈 데는 딱히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호주 대사도 가서 이렇게 얘기를 좀 떨어져서 해봤나 봐요.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디 아픈 것도 없고 멀쩡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대통령과 함께 수많은 정부 관료들이 호주를 방문할 텐데, 부디 아무도 양성 이런 거 없이 볼일 잘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드도 빨리 격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호주 전체적으로 구인난이 엄청납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호주 같은 경우야 많은 인원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렸고 들어오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거기다가 나라에서 솔직히 돈도 많이 대줬고 접시커니 접키퍼니 그리고 주정부마다 일정 부분 돈을 주고, 안 그래도 원래 있는 제도도 많고 보장제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무리 정부 돈이 좋아도 그래도 일을 하고 정당하게 대가 받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도,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일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또 일하는데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저번에 임시 비자 소지자들 다 복귀하도록 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보름 연기를 했잖아요. 오늘 발표 나는 거 보니까 15일부터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구인난이 해결은 되겠죠.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그 인원이 금방 다 채워질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연말 특수이기도 하잖아요. 뭐 특히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뭐 관광업 이런 데는 지금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당장 뭐 인력이 없으니까 어떤 곳은 사람 못 구해서 영업을 못하고 시간 단축하고, 어떤 레스토랑은 테이크어웨이만 할 수 있다 그러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어제 호주 상공회의소 CEO가 여러 군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 머리를 써서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러고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호주가 이제 은퇴해서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펜션, 그걸 이제 수령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나, 왜 부자는 그 돈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돈을 막 계속 벌고 있으면 또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재산 심사도 하고 소득 심사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일정 부분 펜션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름에 450불 이상 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원래 주는 펜션 수령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상공회의소 그 CEO 얘기는 그 보름에 450불이란 거를 좀 더 올리자, 그 제한선을. 그렇게 하면 이미 은퇴한 인구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양반이 계산을 해보니까 보름에 450불 정도면 솔직히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거 해봐야 하루 정도 일할 수 있단 말이야. 일주일에 하루. 그런데 그것만 좀 올려도 2배 수준 올려도 한 2-3일 정도는 일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특히 이제 요식업 쪽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매체하고는 꼭 요식업뿐만 아니라 이 은퇴한 사람들이 나이만 든 게 아니라 솔직히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원래 일하던 직종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복귀를 할 수 있다. 지금 정부가 추산하는 게 한 150여 개 정도 직종에서 지금 인력 난이라 가지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은 이제 코로나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막말로 사람 없어서 못 치고 나갈 상황이 올 것이다.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죠?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식당을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에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시드니의 어떤 식당은 주말에 설거지 하는데 시간에 90불 주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음식값을 올려야죠. 손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죠. 그래야 뭐 쓸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자율 계속 낮게 유지되면서 시중에 자금 많이 풀렸다. 국가에서 푼 돈도 엄청나니까 인플레이션 걸릴까 말까 막 이러고 되게 겁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미 인플레이션 왔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 상황이 이것까지 겹치면 팬데믹 이후에 무슨 경기 회복?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 호주 내로 봐서는 이게 결코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무게를 얻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하튼 해외에서 해외 이민자들 빨리 좀 많이 받아들이고, 특히 이미 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 안 들어올 이유 없지 않습니까? 백신 다 맞고 했다면 빨리 좀 들어오라고 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 풀고, 그리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 펜션 받고만 집에 처박혀가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일도 좀 하고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돌립시다. 절대 동의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미 일자리 있는 분들은 오늘같이 금요일은 밖에 나가서 돈도 좀 쓰고 주말 동안에 좀 많이 소비를 좀 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하여튼 록다운 끝나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거기서 우리 간만에 담배 한 대 피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담배 한 갑을 살라 그랬더니 담배 한 갑에 40불을 달랍니다. 그래가 이게 아니 담배 한 갑에 40불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 너무 비싸다 뭐 이랬더니 어디서 들었더니 뉴질랜드는 더 비싸대요 담배가. 뭐가 그래 비싸냐? 담배에 무슨 금가루 뿌려놨냐?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려고 가격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그 제가 출근하면 그 직원 휴게실 그 바깥쪽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가 뭐 일종의 흡연실입니다. 거기 가면 뭐 담배 피우는 애들은 그 모여서 담배 피우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담배 피우는 게 안 좋으면 뭐 아예 담배를 없애든가 뭐 이러지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뉴질랜드처럼 담배값 확 올리지 했는데 그 또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담배에서 얻는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국가에서 이걸 마냥 끊어버릴 수가 없다. 어? 세금 다 받아야 된다 이거. 그 왜 우리 술 마시러 가면 그 펍에 그 기계에 돈 넣고 일하는 게임 있잖아요. 포키라고 하죠. 그거 같은 경우도 세금이 크니까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죽어나가고 하는 걸 알면서도 정부가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냐. 담배도 똑같은 이치다. 그런데 어제 뭐 한국에도 이거 뉴스 나오던데 뉴질랜드 정부가 이 금년에는 진짜 진심입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방안을 내놨냐 하면 2025년도부터는 법을 바꿔가지고 이 담배 살 수 있는 연령대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파는 가게도 제한을 하고 담배 자체도 니코틴 함유량이 적은 것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지금 현재 14살 그 밑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14살인 애들이 18세 정도가 되면 담배를 구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법을. 중독된 사람 뭐 끊어라 이런 게 아니고 애들한테 아예 담배를 경험할 기회를 안 주겠다. 어제 그 발표 내용을 좀 봤더니 지금 현재 뉴질랜드 국가 전체에서 8,000군데 정도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7,500개는 담배를 못 팔게 만들고 딱 500군데 정도 담배 팔 수 있게 하겠다. 아니 뉴질랜드가 어디 뭐 동네가 뭐 허용할 만한 데도 아니고 그 큰 나라에 딱 500군데에서 담배 판다? 담배 사지 말란 얘기지. 내가 참 그거 듣고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뉴질랜드 뭐 대학교 어떤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하는 걸 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 국가 입장에서는 진짜 대단한 결정을 한 거라고 칭송을 하던데요. 문제는 이 뭐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멜번 같은 경우도 이 블랙마켓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면세 담배도 있고 또 뭐 담배 이름이 있던데 하여튼간에 뭐 뒷마당에서 키워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가내 수공업 담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블랙마켓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다 하는데 이게 솔직히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냐면 거의 두테르테급이거든요. 이거 잘못 걸리면 끝장을 봐버리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정부 관료가 발표할 때도 뭐 하지 마라. 진짜 하고 싶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봐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라. 이렇게 겁도 빡빡 줬다고 해요. 몇 년 됐습니까? 뭐 한국에서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 뭐 몇백원 올린다 카이. 한쪽에서는 서민들의 삶을 이해 못한다고 막 떠들고 한쪽에서는 아니 몇백원 올려가지고 담배 끊을 거면 그냥 몇만원 올려버리지. 그럼 다 끊을 텐데 진짜로. 뭐 그렇게 비아냥도 하고 그런 거 봤어요. 뭐 저도 솔직히 후자 쪽입니다. 뭐 몇백원 올리면 뭐합니까 그거. 아니 그것보다 담배를 없애면 되지 뭐. 담배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 듣는 분 중에 이 담배 없이는 못 사는 분들 있겠지.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담배 끊고 싶어 하고 뭐 시도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싸다 그래도 다 피게 되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끊으려면 그냥 확 없애버려. 아니면 그냥 냅두는 게 나아. 아니 다 어른 돼가지고 자기가 있는데 뭐 이거 안 좋다 하지 마라 하면 뭐 자기가 알아서 이거 안 좋구나 이래야 안 하는 거지. 옆에서 백날 잔소리 해봐야 그게 안 하게 됩니까 사람이? 담배 피면 뭐가 안 좋고 어디 안 좋고 이런 거 계속 계도하면서 그냥 냅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아닌가. 하여튼 오늘 또 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반장 뉴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계속 바뀌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화장실 정도에서 심심할 때 틀어놓는 정도 딱입니다. 지금 이거 화면에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영화 배우가 아니고요. 이 핀란드의 수상입니다. 나라 핀란드 있죠. 이분 이름이 산나 마린. 올해 36세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지도자 중에 최연소. 2년 전에 이제 수상이 됐는데 그때는 34세였겠죠. 그게 더 어렸죠. 이분 구상하고 있는 내각 팀 중에 재무장관인가 거기는 32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각 구성 당시 지금 34대겠지. 뭐 수상이라 그러면 국가 지도자 뭐 이런데 솔직히 뭐 저도 지나왔지만 30대 중반이면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 산나 수상이 이 헬싱키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갔나 봐요. 실컷 놀았나 봐요. 친구들하고 새벽 4시까지 놀았답니다. 뭐 가능하냐 뭐 한 분도 있겠지만 뭐 저도 지금 클럽 가도 새벽 4시까지는 놀 자신은 있습니다. 뭐 물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뭐 그죠? 하여튼 간에 이분이 갔다 왔는데 문제는 그 전날 저녁에 이 같은 내각에 있던 강요 중에 한 분이 외교부 장관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접촉자거든. 그러면 지금 핀란드법에는 백신을 다 맞은 경우는 이 접촉자들이 빨리 격리하고 테스트 받고 음성 판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뭐 연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전화기가 2개가 있었나 봐요. 하나는 일할 때 쓰는 거 전화기 하나, 또 하나는 개인적인 전화기 하나 요래 있었는데 퇴근했으니까 근무용 전화기는 어디 내팽 첩두고 자기 개인적인 전화기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나이트클럽 간 거지. 그 놀았지. 그 와중에 그 일할 때 쓰는 전화기는 불통이 됐죠. 막 난리가 났지. 야 빨리 격리해라, 뭐 테스트 받아라 그랬겠지. 뭐 어떻게 알아? 그 다음날 집에서 아침에 깨보니까 전화기를 보니까 그 사단이 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냐, 뭐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뭐 할 수가 없었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신 페이스북 계정에 공식 사과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미리 인지를 하고 격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가 클럽 가서 논다고 이거를 연락을 못 받은 거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딱 보고 있다 보니까 뭐 공식 사과했다니까 받는 걸로 하고 참 참신하다. 일국의 대표가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경호원이 대동됐으면 당연히 연락이 됐겠죠. 경호원 없이 갔으니까 전혀 연락이 안 됐던 거고, 일국의 대표가 그렇게 나이트클럽 가서 신나게 놀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참신하고 약간 기분 좋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한국 클럽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전화번호 좀 달라고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이 수상도 그렇게 하나? 그 생각도 좀 들었고, 뭐 하여튼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클럽 가십니까? 뭐 여건 되면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호주 클럽이 좋은 게 나이가 뭐 많건 어리건 뭐 물론 18세 넘어야 되지만 그닥 나이 많아서 가도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 가봤습니다. 가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오늘 말 너무 길었다. 나이 드니까 말 많아져가지고 큰일이야. 이거. 그러다 꼰대 되면 골 때리